말을 잘 듣는 아이, 소위,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 훈육이 되는 아이, 가르쳐도 꾸중해도 안 되는 아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훈육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평소에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훈육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훈육을 받아도, 꾸지람을 받아도, 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아끼셔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냥 정말 훈육,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훈육이 잘 듣는 아이와 듣지 않는 아이의 차이점을 일상적인 면에서 보면요. 대화가 아주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아이가 알려면 아이가 그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들어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듣는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계적이면 아이가 그냥 그거를 기계적인 어떤 기계음으로 받아들이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책을 통해서 하면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듣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대화식 독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지윤아 평소에 지윤이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한 적 있었을 텐데 그때 기분이 이랬어?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참 미안해.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엄마도 잘못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시작은 아이의 잘못이었어요. 그 아이의 잘못에 비해서 내가 너무 과한 꾸지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실수를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거예요. 사과를 많이 받아본 아이가 사과를 할 줄도 아는 것처럼요. 그러면 부모님이 참 아이에게 아까 엄마가 너무 많이 화를 내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생활 패턴에서 아이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정해져 있다고요. 그 정해진 대화를 모두 나누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게 우리 육아하는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그림책을 펴서 읽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을 때 돼서 마지막 뒷표지를 딱 닫을 때쯤 되면 아이랑 저랑 딱 몸이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미안해. 물론 정말로 그냥 저는 그 문장을 읽은 것 뿐이지만 아이는 느껴요. 엄마가 진심으로 나한테 전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그 책을 꺼내면 알아요. 이제 엄마가 지금 나에게 굉장히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 엄마가 그 책을 꺼내온다는 그 순간부터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정의 교류를 많이 나눠본 경험이 굉장히 큰, 정말로 중요한 큰 재산이 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세요. 아이가 성적을 끝까지 최상위로 유지하거나 성적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와 아이가 유대관계를 잘 찰떡같이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 성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유대관계가 쫀쫀하게 깊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믿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또 자기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는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적뿐만이 아니에요. 약간 아이가 이쪽 길이 정도인데 약간 엇나가요. 공부에는 뜻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옆으로 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집안의 아이가 부모와의 아이가의 관계가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면 그 아이는 결국 뭐로 돌아와도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한번 엇나가기 시작했을 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전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모와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갑자기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자 라고 해서 잘 지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와의 그런 감정 교류 이런 거를 나누는 방법으로도 듣는 독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굳이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그때는 이런 기분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많이 주는 그 도구로 독서, 듣는 독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여러 상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너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니? 아니면 그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나는 이럴 것 같아. 나는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 보는 그 경험이 굉장히 역할이 큰 편입니다. 우리는 그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키울 수가 있어요. 공감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사회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너무 사회성이 부족할 때라면 가능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에 아이를 많이 노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것을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성격 하면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성격 따로 없고 나쁜 성격 따로 없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도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는 거고요. 겁이 없는 성격도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 속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이런 성격의 아이, 이런 성격의 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아이가 듣게 되면 아,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에 대한 다양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너와 내가 다르니까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으로도 듣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